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기름을 캐고 있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동해에서 석유를 시추한다더니, 이거 무슨 제주도에서도 석유가 시추하고 있나? 이런 이제 깜짝 놀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먹는 오일인 올리브 오일을 제주도에서 착유하고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라 불리고 지중해 세계 3대 장수식품에 들어가는 올리브. 지중해가 원산이지만 제주에서도 기후변화로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이제 올리브가 제주에서도 자라는 지역, 14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제주도에 입도해서 올리브 나무를 키우고 올리브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활동에 따라, 장소에 따라 부르는 말들이 다른데요. 어떨 때는 올리브 농부, 올리브 사업가, 올리브 테이스터, 혹은 요즘에는 올리브 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를 올리브를 단순한 농산품을 넘어 우리의 건강, 문화,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올리브 커뮤니케이터라고 정의합니다. 최근에는 올리브의 정석이라는 이제 책을 출판해서 올리브의 건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태평양 영혼 리더스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해드릴 말씀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데요. 정말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듣기에 생소한 올리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의 라는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그런 레슨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집요해지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은 올리브를 시작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리브를 시작하기 전 37년 동안은 되게 적당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적당한 취미, 그리고 적당한 학교, 적당한 직장,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내려오고 올리브를 키우면서 올리브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정말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시간, 역량, 노력들을 올리브에 온전히 다 투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올리브 오일, 올리브 절임을 활용하고 올리브 색깔로 맞춘 이런 옷들만 고르게 되고 올리브 테마로 여행을 하고 서점에 가서도 올리브 관련된 책부터 먼저 찾고 이렇게 올리브로 가득 찬 하루, 한 달, 1년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법도 한데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거나 지루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새로운 올리브 오일을 맛보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와,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신기한 오일이 있어? 하면서 확 하고 다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서 아니면 경험도 없는 올리브 농사를 시작할 때 참 외롭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 갈 수 있을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을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됐고요. 그런데 이미 저보다 10년 전에 올리브 농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선배 농부님들도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제주도 전역에 있는 15 올리브 농부들을 다 찾아뵙고 만나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주 올리브 연구회를 만들었고 올리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우리의 단 하나의 목표, 제주 올리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 업무도 너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할 때 더 오래,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이런 조직, 제주올리브 연구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더 큰 이제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업과 기관들에서도 관심을 한 곳으로 이제 모아주셨어요. 이제 개개별로 활동할 때보다 이제 제주 올리브 연구회만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판로가 확대되고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올리브를 사려면 제주 올리브 연구회를 찾아가세요 라는 말이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한 일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 취업을 하면 빠른 곳은 40대 중후반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한 15년 일한다고 생각하니 이 하나의 직업, 하나의 직장에서 내 남은 인생을 다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평생 내가 할 직을 구해서 업으로 삼는 것을 이제 직업이라고 했다면 이제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그 업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그걸 반대로 업직 아니면 창직이라고 이제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걸 안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아직까지 찾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독서와 여행을 정말 간단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독서와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국 교육 아니면 한국의 그런 사회 환경에 길들여진 나머지 내 자신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되게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온전히 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표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둘러보는 그런 차원에서도 독서는 되게 이제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리브를 재배하고 올리브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재배, 2차 가공, 3차 서비스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 기술력이 생기죠. 이걸 보고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재배 테크닉, 가공 테크닉, 서비스 테크닉. 사람들은 영농 창업을 할 때 1차와 2차, 1차와 3차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다양한 테크닉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이런 테크닉은 지속성,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이 내 테크닉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저는 테크닉이 아닌 올리브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리브가 단순히 농산물이 아니라 생물학, 식품, 유통, 과일, 심리학 이런 다양한 레이어들의 복합적인 그런 총체가 올리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습니다. 재배의 전문가, 가공의 전문가, 서비스의 전문가 너무 많죠.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각각의 분야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를 잘 이해하면 재배, 가공, 서비스를 잘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 여행 등 다른 사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올리브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과정을 스페인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미국, 일본에 가서 올리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풀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지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스스로 질문들이 스스로 막 생겨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방향이 내가 본질에 향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테크닉을 향해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감귤 시장이 있죠. 감귤 시장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인프라, 유통 이런 망들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제주 농업계에 할 일이 이제 없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지구가 있음에도 우주로 나아가려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나은 내 삶을 위해,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올리브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가 제주도에서 잘 자라나? 왜 올리브지? 올리브도 사람들이 왜 좋아하나? 올리브 오일은 왜 몸에 좋은 거지? 올리브 잎도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진짜? 진짜? 정말 진짜?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을 향해 파고드는 질문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도 함께 쌓여져 갈수록, 그때 우리는 그 테크닉들을 무궁무진하게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주에서 올리브가 자라난 지 14년, 이제 올리브를 착유할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리브 착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올리브를 수확하고 씻고 그 다음에 분쇄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꽉 누르면 올리브 오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 착유기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리브를 시작하기 이미 이전에 전용 착유기를 다른 농가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오일을 짜는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 착유기도 있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용 자동 착유기를 활용해서 올리브 오일을 착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동 착유기의 사용은 저뿐만 아니라 제주 올리브 산업 전체에 그런 전망이 달려 있습니다. 올리브는 올리브 오일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건데, 올리브 오일을 착유할 수 없다면 올리브를 재배할 목적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문헌을 검색하고 인터넷을 찾고 스페인, 일본 올리브 출장을 가서 묻고 배우고 또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리브를 또 수확해서 11월 이제 또 착유기를 돌렸죠. 몇백 킬로 올리브를 준비했고 계속해서 착유기를 돌리고, 실패하면 실패할 때마다 값을 조정해 가면서 착유기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몇백 킬로를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성공을 해서 500ml의 정말 소중한 그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착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아직 정말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매달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또 실패했더라도 내년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또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리브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올리브로 제주도에서 올리브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집요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를 재배하고 올리브를 가공하고 올리브 서비스를 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새로운 경험들,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올리브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의미와 같고, 그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 학습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또 그런 경험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열심히,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가 두려워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올리브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실패들을 다 극복하고 집요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도전, 실패,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이라는 집요한 과정이 나만의 진짜 성공 방정식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일의 본질에 집요해지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올리브에 집중한 결과의 상징이 올미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진짜 미남은 아직 못 된 것 같은데요. 올리브에 미친 남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미남, 어떤 미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의 전공, 직업, 미래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어떤 한 가지에 섣불리 집중해도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실행,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영 리더스들이야말로 그런 걱정과 위험을 감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의무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스스로의 위험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위험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일들을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정말 그 일에 한 5년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5년은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 그리고 그 다음 도전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5년을 투자하더라도 그 다음 도전할 수 있는 5년이 10번은 더 넘게 남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지금보다 그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